자, 안녕하세요. 한프로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아침하고 오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 초반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최고가 28만 8천 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완전히 반대였죠. 고점에서 밀리기 시작하더니 오후에는 26만 2천 원까지 내려왔고 결국 종가는 26만 3,500원. 고점에서 저점까지 하루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다시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올려드렸던 영상부터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물량을 나눠 놓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가가 밀린다라고 해서 첫 번째 눌림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전부 넣는 게 아닙니다. 조정이 깊어진다면 아래쪽에서는 26만 2,500원 부근, 그리고 추가적인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25만 원 부근까지 열어놓고 어느 가격에서 실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가격에 왔다고 무조건 전액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먼저 확인하고 가격이 실제로 지지되는지,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살아나는지를 보고 다음 물량을 나눠서 판단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자, 앞에서 오늘 장중 움직임을 보셨잖아요. 아침에는 프로그램 순매수가 100만 주 이상까지 확대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프로그램 매수 강도가 약해지면서 제가 장중에 삼성전자를 보면서 위에서는 어디에서 줄일 것인지, 그리고 밀렸을 때는 어디에서 다시 받을 것인지 아예 가격을 적어드렸습니다. 분할 매도 첫 번째 가격이 28만 4,500원, 그리고 분할 매수 첫 번째 가격이 26만 2,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침 최고가 28만 8,000원, 28만 4,500원을 넘어선 뒤 고점이 만들어졌고, 이후 주가가 계속 밀리면서 오후 저점이 26만 2,000원까지 나왔습니다. 장중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매수 구간까지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로만 대응한 게 아닙니다. 저도 실제로 매매했습니다. 아침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을 때는 위에서 실제로 물량을 줄였고, 오후 들어 제가 보고 있던 매수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는 반대로 다시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오늘 고점을 맞췄다, 저점을 맞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하나입니다. 자, 삼성전자처럼 변동성이 커진 구간에서는 올라간다고 무작정 따라가고 떨어진다고 무서워서 던지면 계속 반대로 대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장이 시작되기 전에 위에서 대응할 자리, 그리고 아래에서 다시 볼 자리를 미리 정해 놓는 겁니다. 자, 오늘이 딱 그랬습니다. 아침에 28만 8천 원까지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가 당장이라도 더 갈 것처럼 보였지만, 자, 결과적으로는 위에서 물량을 줄일 기회를 줬고, 반대로 오후에 26만 2천 원까지 밀렸을 때는 겁이 날 수 있는 자리였지만 제가 미리 준비했던 매수 구간이었습니다. 이게 대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26만 2천 원에서 저점이 나왔다고 해서 내일 무조건 반등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도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장 초반 삼성전자가 한 번 더 눌릴 가능성도 생각해야겠죠. 그렇다고 오늘 하루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삼성전자를 완전히 하방으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수급을 보면은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특히 외국인 선물 포지션입니다. 오늘 현물만 보면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선물까지 같이 놓고 보면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옵션입니다. 제가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 콜옵션과 풋옵션 미결제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거를 삼성전자 주가로 환산해서 보면은 내일 위로 올라왔을 때 어디부터 다시 부담이 생길 수 있는지, 반대로 아래로 밀렸을 때 어느 구간부터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기준으로 삼아 볼 만한 가격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맞았던 가격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내일 가격입니다. 오늘 대응은 끝났고 이제 다음 대응을 준비해야죠. 잠시 뒤에 외국인 선물 포지션부터 확인하고 옵션에 쌓여있는 미결제를 삼성전자 주가로 환산해서 내일 제가 실제로 어디를 보고 대응할 건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계속 대응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하루 움직임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 삼성전자를 보기 전에 오늘 수급에서 딱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크게 밀렸고 지금 야간 선물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내일도 계속 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선물에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루치보다
누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현재 외국인의 선물 누적 포지션을 보면은 여전히 매수 쪽에 상당한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야간 선물이 빠진다라고 해서 외국인이 전부 하방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눌림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겁먹고 던지는 쪽보다는 어디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옵션 미결제입니다. 제가 장마감 이후 콜옵션과 풋옵션에 쌓여 있는 미결제를 다시 봤습니다. 자, 그냥 코스피 200 옵션 가격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이걸 삼성전자 주가로 환산했습니다. 그러면 위쪽에서는 올라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아래쪽에서는 밀렸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구간도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 가격이 무조건 고점이고 무조건 저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오늘처럼 실제 주가가 그 구간에 들어왔을 때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위에서는 욕심을 줄일 수 있고 아래에서는 남들이 무서워할 때 오히려 매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한 기준으로 보면은 내일 삼성전자에서 눈여겨볼 옵션 환산 구간이 있습니다. 이 가격은 잠시 뒤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격만 한다고 대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28만 8천 원에서 26만 2천 원까지 하루 안에 움직였습니다. 내일도 장이 시작되면 선물과 옵션 포지션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일 눌렸을 때 제가 어떻게 매수할 건지, 반대로 다시 올라왔을 때 어디서 조심할 건지, 그리고 이런 변동성에서 왜 장중 대응이 중요한지까지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일 삼성전자 어디를 보고 대응할 것인가? 오늘 장마감 이후 옵션 미결제를 다시 확인했고요. 이걸 삼성전자 주가로 환산해 봤습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격을 전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아래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6만 1,500원 부근입니다. 자, 오늘 종가가 26만 3,500원이었기 때문에 내일 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가격입니다. 내일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외국인 선물이나 삼성전자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저는 여기서부터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겁니다. 반대로 26만 1,500원이 무너지는데 수급까지 같이 약해진다면 굳이 서둘러서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아래에는 24만 9천 원 부근까지 다음 구간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 내일 삼성전자가 빠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눌리는지, 그리고 그 가격에서 실제로 누가 사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위쪽입니다. 자, 반등이 나온다면 첫 번째로 볼 가격은 27만 4천 원.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8만 4천 원 부근입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이 가격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실제로 위에서 대응했던 가격이 28만 4,500원이었죠. 그런데 장이 끝난 뒤 옵션 미결제를 다시 환산해 보니까 28만 4천 원 부근이 또다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구간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가 다시 강하게 반등해서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저는 더 간다고 흥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 고점 신호가 다시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28만 4천 원 부근까지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한다면 그 다음 위쪽은 29만 1,500원 부근까지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자, 결국 내일 대응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래로 눌리면 26만 1,500원, 반등하면 27만 4천 원, 자, 그리고 강하게 올라오면 28만 4천 원 부근. 우선 이 가격들을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격을 말씀드렸다고 해서 내일 이 가격만 적어 놓으면 대응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최고가 28만 8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는 26만 2천 원까지 밀렸습니다. 하루 안에서도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막상 이런 움직임이 장중에 나오면은 올라갈 때는 조금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고 막상 빠지기 시작하면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정작 준비했던 매수 자리에서도 손이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가격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가격에서 대응하는 건 다릅니다. 오늘 제가 장중에 위에서 물량을 줄이고 아래에서 다시 매수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가격 하나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선물 움직임과 외국인 수급 그리고 시장 분위기를 같이 확인하면서 대응한 겁니다. 내일도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격은 오늘 장마감 기준으로 잡아놓은 대응 구간입니다. 그런데 내일 장이 시작되면 야간 선물 흐름이 반영될 거고 외국인 선물 포지션도 바뀔 수 있고 옵션 미결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수급도 오늘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제가 보는 타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장중 대응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영상을 찍어 놓고 내일 9시, 10시, 11시 시장 상황이 바뀔 때마다 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면서 내일 눌리면 어디에서 다시 받아야 할지, 반대로 강하게 반등하면 어디에서 줄여야 할지, 이게 가장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삼성타점 네 글자만 보내주세요. 다른 내용 길게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삼성타점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장중 시장을 보면서 오늘 말씀드린 구간을 그대로 봐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선물과 수급이 변하면서 대응 기준을 바꿔야 하는 상황인지 제가 실제로 확인하는 기준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여기서 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자, 최종적인 매수와 매도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어디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상황에서 대응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결국 그 차이였습니다. 위에서 흥분해서 따라간 게 아니라 줄일 자리를 준비했고 아래에서 공포에 던진 게 아니라 다시 받을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이 대응하면 됩니다. 눌리면 매수 타점을 확인하고 올라오면 단기 고점 신호를 확인하고 그리고 장중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 대응 기준도 바꾸는 겁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삼성타점 네 글자 보내주시고요. 삼성전자 계속 함께 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